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후면 초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게 정리하는 기분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유형 분석과 기초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더 없다.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작년 시험 8월에 시험 봤을 때 당일날에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훨씬 시간이 짧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또 8월에 중졸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에 관한 다른 영상들도 제가 쫙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시험 전에 7월달 정도에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쫙 기초 분석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에는 제가 모든 급수에 따른 기출문제 해설을 또 당일날에 해드리거든요. 그때 궁금하실 때 다시 들어오셔서 내가 뭐가 맞았든지 틀렸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도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검정고시 시험의 기준은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문제를 꼬거나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합격하실 수 있는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1번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첫 시험에 첫 시간에 첫 문제가 어려우면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거기 뭐예요? 긴장이 확 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문제 내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험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1, 2번 보시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들어갈게요. 다음 글에서 민서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보기가 나왔습니다. 보기에서 힌트 얻으세요. 나영아, 너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게 돼서 미안해. 민서가 전하고 싶은 것? 미안함. 어려우세요? 아니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낱말 사이의 관계가 다른 것은 자, 이렇게 초절에서 잘 나오는 유형인데요. 뭐냐면요. 반대만 물어보거나 비슷한 말 물어보거나 포함되는 말 물어보거나 이러는 거죠. 자, 남자하고 여자는 반대말. 그 다음에 엄마하고 어머니는 비슷한 말.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되는 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두 낱말 사이의 관계가 다른 것은 낮다하고 높다는 반대말. 그쵸? 가다와 오다도 반대말. 등교와 하교도 반대말. 근데 2번 보세요. 운동에는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탁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쵸? 달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헬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즉 뭐예요? 수영은 여러 운동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포함되는 관계가 되는 거네요.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명절에 하는 민속놀이에 대해서 말을 할 거래요. 그거를 여러 뒷받침 문장으로 해준대요. 요게 주제가 되네요. 그럼 민속놀이에 관련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요거밖에 없네요. 답은 4번입니다. 지불놀이라고 했으니까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토의 절차는 제가 지문에서 힌트 얻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판단을 해요. 뭐 하는 걸까요? 주제를 정하는 거겠죠. 답은 1번. 괜찮으시죠? 네. 5번 볼게요. 친구들에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때 다음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자료를 활용할 거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월별 강수량을 알려줄 수 있대요. 1번. 그쵸? 월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월별로 알아줄 수 있다? 알 수 있죠. 2번, 월별 강수량의 순위를 설명할 수 있대요. 8월이 제일 높네요. 2월이 제일 낮네요. 순위 알 수 있죠. 3번, 음악이나 자막을 넣어서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요? 요걸로 봐서는 지금 음악을 넣었는지 자막을 넣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4번, 강수량이 많은 달 아까 뭐였어요? 8월달. 적은 달 2월달. 알 수 있네요. 네, 맞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들 초절에서요. 주제가 나타나는 문장은요. 맨 처음 아니면 맨 끝에 나와요. 중간에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물론 간혹 나올 수 있겠죠. 1% 정도. 근데 대부분 앞에 아니면 뒤에요. 이 말은 뭐예요? 기억 부분이 아마 주제가 될 거예요. 이 말은 나머지 부분이 기억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갯벌은 어민들에게 돈 벌게 해주고요. 갯벌은요, 자연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요. 갯벌은요,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요? 즉, 뭐예요? 도움을 주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이란 느낌이 드러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란 느낌이 드러났다. 즉, 생각이나 느낌이 안 드러난 것은 사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간 것은 의견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했다, 느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간 거는 4번이겠죠. 나머지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을 보시면요. 그냥 단순 사실이에요. 기억, 박물관을 관람했죠? 단순 사실. 니은, 전시되어 있었죠? 사실. 디귿, 볼 수 있었죠? 사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7번 같은 유형도 자주 나오죠? 8번에서 9번 볼게요. 대본이네요. 대본에 나타나는 거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어요. 희곡은요, 연극의 대본이고요.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데요. 요거를 힌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샬롯의 거미줄은 뭐예요? 제목. 때는 뭐래요? 늦여름. 장소는 헛간이고요. 나오는 인물 셋 나오네요. 그리고 러비가 연물통 들고 들어오고요. 윌버는 뒤로 물러나 있네요. 러비가 말하기를 연물통을 내려놓으면서 뭐예요? 막 하면서 샬롯의 거미줄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저게 뭐야?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무대 밖으로 소리치면서 퇴장했다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자, 8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등장인물? 네,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맞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늦겨울이다? 어머머머, 늦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벌써 2번이네요. 3번, 러비는 거미줄에 생긴 글자를 보고 놀랐다. 놀라가지고 말 더듬는 거 보이시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4번. 공간적 배경은 주커만 헛간이다.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허겁지겁 등장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지문은 뭐예요? 인물이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이나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재요. 우리 요즘에 문자 많이 치잖아요.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 좋은 점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지수가 얘기하기를 나 다쳤는데 보고실까지 데려다 준 거 고마워 그랬어요. 그때인 정민이가 이제 괜찮아 그랬더니 고마워 문자 보내는 거야 고마워. 그때인 정민이가 기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을 곧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 문자를 통해서 표정할 수 있나요? 음성 들을 수 있나요? 움직임 볼 수 있나요? 없으니까요. 그쵸? 11번 볼게요.
다음 미처칭 낱말이 기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와 관련된 의미네요. 그러면 노래랑 관련된 거는 뭐예요? 애국가를 불렀다가 되죠. 애국가 노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이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 시험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다이어 문제는요. 너무너무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범위가 무궁무진해서요. 그때는 뭐예요? 앞에 단어를 힌트를 얻으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왔네요. 글씨 공부라고 얘기했어요. 언니가 쓰다 틀린 미음자는요. 마치 뭐같이 생겼대요? 운동모자같이 보이세요? 요거 사람 얼굴이라고 치면 운동모자처럼 보이세요? 이 미음이 운동모자처럼 보인대요. 동생이 쓰다 틀린 기역자는요. 마치 거꾸로 그려가지고 낚시 바늘 같아요. 기역이 마치 여기에 물고기가 콩 이렇게 있는 낚싯바늘 같이 생겼대요. 그렇게 보이세요? 언니가 써놓은 시옷자는요. 우리 집 앞 상거리로 보인대요. 여기에 마치 길이 있어서 뭐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상거리처럼 보인대요. 그 다음에 동생이 쓰다 틀린 히읗자는요. 뭐같이 보인대요? 눈사람처럼 보인대요. 이렇게. 이게 마치 눈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그렇게 보이세요? 눈사람. 이게 팔이겠네요. 이게 이제 얼굴 부분이고 이게 몸통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12번. 기역을 비유한 것은 시옷자는 뭐같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상거리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떠올린 느낌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음자를 보고 액자를 그렸다고요? 미음자는 아까 뭐예요? 모자를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언니와 동생이 글씨를 공부하고 있는 장면 네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동생이 쓰다 틀린 기역자는 언니가 쓰다 틀린 둘이 아마 글씨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목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맞죠. 3번 그 다음에 동생이 쓰다 틀린 히읗자를 아까 눈사람으로 비유했고요. 기역자를 뭐예요? 낚싯바늘로 비유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호응 관계에 물어봤잖아요. 호응은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고졸검정고시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말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바른 것이니까요. 1번 골키퍼가 뭐예요? 날아온 공을 잡혔다가 아니라 잡았다라고 해야겠죠. 2번 좋은 친구들은 결코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말이 되겠죠. 3번 우리는 잠시 후에 미술관에 갈 것이다. 네 맞죠. 4번 어제 친구랑 같이 밥과 영화를 보았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밥은 보는 게 아니죠. 밥은 먹어야겠죠. 밥을 먹었고보다 먹고가 더 어울리겠네요. 먹고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5번 들어갈게요. 역시 지문에서 힌트 얻으세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왔네요.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첫 번째, 교실에서 뛰어다니지 말을 해요. 뭐래요? 부딪혀서 다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뛰어다니지 말으라고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쵸? 교실에서 뛰어다녀서 안 좋은 거 보시니까 뭐가 돼요? 뛰어다니면 먼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우선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벌써 틀렸네요.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은 조심해서 사용한다. 그쵸? 세상에 옳고 그른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조물주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인간은 실수하니까요. 3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맞죠? 애매모호한 거는 주장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장에 누가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맨밥과 짜임이 같은 것을 찾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맨밥은 나눌 수 있죠. 그쵸? 맨밥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밥이 더 중요해요. 맨은요, 혼자서 따로 쓸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접사라고 그래요. 접사가 앞에 붙으면 머리두자 써서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하거든요. 혼자서 따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했어요. 일단 나눌 수 있다라는 게 힌트죠. 반을 나눌 수 있어요? 를 나눌 수 있어요? 없죠. 하늘도요. 나무도요. 그러면 뭐예요? 햇밥 나눌 수 있네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해 따로 쓸 수 없으니까 이거 접두사구나.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단일어라고 하고요. 여러분 고졸까지 이거 시험 봅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는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나중에 지금은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째 마지막입니다. 19번하고 20번만 남았습니다.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 아까 사실과 의견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의견 나타내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한다,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느낀다 보이세요? 그쵸? 생각한다 보이세요? 그쵸? 뭐뭐 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같다. 불명확한 거는 뭐예요? 내가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답이 1번임을 할 수 있죠. 볼게요. 사실은 다른 거. 중국과 일본의 주의봉은요. 처마 양끝이 약간 들려있지만 반듯한 직선이다.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많네요. 여러분 초졸에서는 사실 의견 물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자, 20번 볼게요. 인터넷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이 주는 시각 정보도 살펴보면 좋겠죠. 정보도 확인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의 자료만 보면 되겠나요? 안 돼요. 다양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뭐만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함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답일 확률이 좀 높아요. 뭐뭐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요. 그렇게라도 찍으셔도 돼요. 물론 1%의 아닐 확률도 생각은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초절 검정고시 다 끝냈고요.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 며칠 후에 시험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시고요. 만약에 그날 기출문제 풀이 원하신다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중절하고 고절 영상 원하신다 그러면 해당하는 영상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